자, 이제 군집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는 맥주 군집 읽으면 첫 번째 시트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에 한번 클릭을 해두고 군집 분석에서 고링크 데이터 연결을 누르고 맥주 군집, 이거 제대로 됐죠? 링크 데이터. 스캐터 플랫에 가보면 레이블을 맥주 이름으로 하고요. 알코올하고 칼로리는 코릴레이션이 커요. 0.9이니까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하고 생산가하고 확인해 보면 상관성은 매우 작아요. 0.3밖에 안 되니까 0.3319 여기 쭉 퍼져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본론의 근접 행렬에 가면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곱 거리예요. 일반적인 거리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제곱 거리를 지금 표현한 거고, 근데 거리를 계산할 때 변수값을 표준화 지금 하고 계산을 한 거죠. 이걸 클릭을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표준화 되지 않은 거리를 제곱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표준화 할 거냐 말 거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는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의 칼로리나 염분, 알코올, 생산가 이것들의 변수값들이 칼로리와 염분의 측정 단위가 달라요. 칼로리는 지금 144, 버드와이저가 144인데 염분은 15잖아요. 그리고 알코올은 4.7, 생산가는 0.43. 달러니까 결국 이게 측정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측정 단위가 다른 이 맥주 개체들 간의 유클리드 제곱거리를 계산하게 되면, 그냥 빼서 제곱합을 하게 되면 칼로리에서 이 작은 값들은 그냥 묻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를 기준으로 표준화를 한 다음에 제곱거리를 계산해야만이 정당한 제곱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접 행렬을 계산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변수 값들이 동일한 측정 단위냐, 그리고 동일한 측정 단위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금액이라면 이거는 하나는 뭐 1억 단위로 되어 있고 하나는 1000 단위로 되어 있다면 1000원 단위로 되어 있다면 돈은 같은 돈이지만 측정 단위는 다른 거죠. 그래서 측정 단위를 통일을 한 상태에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해야만이 개체들 간에 정당한 비교를 할 수 있고 군집화할 때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군집화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표준화 할 거냐 말 거냐, 즉 변수들 간의 측정 단위가 동일하냐,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측정 단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 값들을 표준화하기 반드시 이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뭐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표준화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른 분석 접근 방법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보통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뭐 오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통계 패키지들이 다 제곱 거리를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시트. 다음 시트 가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 실행이란 단추가 있는데요. 군집화할 때 군집 즉 가장 유사한 개체끼리 하나의 군집으로 묶을 때 묶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 하나 월등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니까 이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에버리지 링키지는 두 개의 개체가 묶일 때 에버리지 즉 평균 거리로 제곱거리로 환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클리드 제곱거리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싱글 링키지, 컴플리트 링키지, 이것은 뭐 작은 거를 사용하고 큰 거를 사용하고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가운데 값 센치로이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에버리지 링키지를 클릭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와 같이 군집화 변수들이 만들어지고 디스턴스 레벨에 이 거리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가장 디스턴스 레벨을 보면 이 숫자가 보면 이렇게 소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게 첫 단계에서 군집화된 겁니다. 즉 11번과 17번이 군집화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이거고 17번이 이건데, 즉 버드와이저와 함스라는 이 두 개의 맥주가 이 네 개의 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개의 변수는 뭐죠? 이거죠. 칼로리, 염분, 알코올, 생산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유사한 맥주기 때문에 11번과 17번이 하나의 군집으로 군집화, 즉 묶여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9번과 그 다음 단계에서 9번과 20번이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결국 전체는 이제 하나의 군집이에요. 크게 보면 하나의 군집이고, 그래서 이렇게 묶여져서 클러스터 2는 두 개의 군집으로 군집화했을 때 1번하고 2번인데 2번이 지금 16번하고 19번이죠. 19번.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묶여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하나의 군집이고 이 두 번째 군집 클러스터 2죠. 세 개로 군집할 때는 이와 같이 묶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군집, 여기 3번 군집, 그다음에 2번, 그 다음에 4개로 묶을 때는 이렇게 되고 5개로 묶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군집화하게 되면. 그래서 쭉 해서 결국 20개는 이게 지금 현재 뭡니까? 1번부터 19개의 군집이지만 20개는 각각 하나가 다 따로따로, 각각의 맥주는 하나의 군집이죠. 최소 단위예요. 군집의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죠. 20개까지. 근데 이거 뭐 분석해서 누가 20개의 맥주를 20개의 군집으로 하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통 소수 집단의 군집으로 군집화 하려는 게 목적이죠. 그게 목적이니까 이 10개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잘 하지 않고, 이게 군집화된 이 군집의 수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분석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어떤 그 뚜렷한 대세나 현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군집의 수를 많이 하는 것은 분석에 역행하는 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2개로 할 때, 3개로 할 때, 4개로 할 때, 군집을 5개로 할 때, 6개로 할 때, 그래서 모든 경우에 군집 집단 변수를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군집화하는 방법을 지금 average linkage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은 덴드로그램인데요. 이 앞에서 군집화하는 방법, 에버리지 링키지에 의해서 군집화하는 방법이 결국 어떤 식의 트리 구조를 가지면서 군집화되느냐, 그 트리 구조를 그려준 것이 바로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덴드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직접 보죠. 덴드로그램을 작성하면 가장 작은 게 지금 11번하고
17번이 묶였거든요. 군집화 단계에 가서 보면 11번과 17번이 가장 디스턴스 레벨이 가장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묶였죠. 덴드로그램에서 보면 가장 길이가 여기 길이가 가장 작은 놈이 이건데 바로 여기에 11번과 17번이 처음에 군집화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군집의 트리가 묶여 있는데 전체 군집 두 개로 묶는다면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인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6번하고 17번이 두 번째 군집이고 요만큼이 첫 번째 군집인데 여기에 보면요. 군집수를 자, 움직여주면 회전자를 통해서 두 개의 군집으로 바꿔 놓으면 이 빨간색이 1번 군집이고 그 다음 색깔이 2번 군집입니다. 이 군집화를 3개로 할 때 이와 같이 군집이 달라지죠. 그 얘기는 이렇게 자르는 거죠.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면 이만큼이 첫 번째, 요만큼이 또 클러스터, 그 다음에 요만큼이 또 클러스터,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방법론을 여기서 바꾸게 되면 앞에 군집화 단계도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 싱글 링키지를 하면 다시 덴드로그램을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싱글 링키지한 방법론이고 군집화 단계에 와서 보면 싱글 링키지에서 다시 군집화를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실행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 수가 많으면 즉 케이스 수가 많으면 지금 여기는 20개잖아요. 케이스 수가 많으면 계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고 될 수 있으면 개체 수가 많지 않은 경우 200개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를 쓰는 거고 케이스 수가 많은 경우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보다는 K민 클러스터, 퀵 클러스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자, 이와 같이 군집화를 실행했는데요. 군집 수가 예를 들어서 4개고 이렇게 되면 5개 군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군집의 수를 몇 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런 통계적 분석 방법은 없어요. 군집의 수는 해석이 용이한 그런 상태. 물론 이 집단 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전략이나 전략적 행동 전략을 만들 때 전략적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군집의 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보통 뭐 3개, 5개, 4개, 보통 5개 정도 많아야 10개 미만에서 5개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고 물론 3개면 더 좋죠. 더 좋은데 2개는 좀 그렇죠. 2개는 뭐 양자 2개로 나눠서 분리하겠다는 그런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는 한은 2개로 한다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군집화를 실행하고 나면 각각의 분리된 이 군집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군집 1이 어떤 속성, 어떤 성질,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해야만이 군집화한 군집 분석의 결과가 명쾌하게 정의 내려지는 겁니다. 단지 클러스터 애널리시스는 이 군집 유사한 개체끼리 집단화하는 바로 거기까지가 군집 분석이고 군집 분석이 완료되고 나면 각각의 군집들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지는 다른 분석들을 통해서 그 각각의 군집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를 정의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은 군집 분석 하나만으로 분석이 끝날 수가 없죠. 예. 군집 분석 하나만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군집 분석을 통해서 뭘 했대요. 뭔가를 했대. 그러면 그냥 집단끼리 묶은 거야. 그 뒤에 분석을 뭔가 하지 않았다면
군집화만으로 어떤 분석이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죠. 단지 이렇게 집단화만 했기 때문에 집단화한 것에 대한 속성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 각각 군집 1, 2, 3, 4, 5에 따라서 이 각 맥주들이 가지는 속성들, 즉 이거 칼로리, 염분, 알코올, 생산가에 따른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아노바나 그런 걸 통해서 이 각각의 집단들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아노바는 단지 평균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각각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뭐 4개 변수, 뭐 알코올, 칼로리, 염분, 그 다음에 생산가, 그것에 따른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검정을 통해서 군집일은 알코올이 크고 염분이 작고 뭐 이러한 속성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아노바를 통해서. 그러면 아노바를 할 수도 있지만 아노바보다 더 명쾌하게 보여줄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위치도, 인지지도, 위치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위치도를 사용해서 각 군집의 속성을 파악하는 방법론을 제가 이 뒤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퍼셉추얼 맵에 오면 시트로 이동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클릭하면 이같이 작도를 해주죠. 작도. 그래서 레이블을 표시를 하고요. 자, 레이블을 표시하면 이것이 뭐 설명력이 91.6%니까 쓸만해요. 이 정도면 해석할 만해요. 해석할 만한데 이와 같이 표시되어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군집을 우리가 5개로 했으니까 군집 변수를 5개로 부여해주면 클러스터마다 점 표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점 표시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죠. 군집 번호를 클릭하면 군집 번호를 표시해 줍니다. 이게 군집 2죠. 물론 이게 2든 4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군집 번호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보면 군집 3은 생산가가 높은 집단이에요. 생산가가. 그리고 알코올 칼로리도 높아요. 그러니까 군집 3은 비싸죠, 비싸. 생산가가 높고 알코올 칼로리가 높아요. 대신에 염분은 좀 작은 편이에요. 염분은 이렇게 보면 염분은 작죠. 자, 5는 뭡니까? 5, 클러스터 5에 있는 맥주들은 염분이 높아요. 알코올 칼로리, 염분 다 높아요. 예, 다 높은데 생산가는 싸요. 예, 그 가격은 싸면서 알코올 칼로리, 염분은 높은 집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1번은 염분이 5번보다는 좀 작아요. 그리고 4가 염분이 더 작고, 그죠? 그러니까 4와 3들은 염분 축으로 보면 4와 3은 염분이 비슷비슷하죠. 이게 t-테스트 하면 이게 염분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축으로 보는 거니까. 이거 역시 염분이 4, 3, 4하고 비슷하죠. 대신에 2번 맥주는 알코올과 칼로리가 가장 작죠. 가장 작아요. 이 축으로부터 이쪽으로 방향을 했으니까 가장 작고, 4번 알코올 칼로리가 3번, 1번, 5번 클러스터에 있는 맥주 상품보다는 알코올 칼로리가 작죠. 생산가는 한 요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번, 5번보다 4는 생산가가 1번, 5번보다는 생산가가 좀 더 비싼 그런 맥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집 번호를 온오프 했는데, 군집 번호를 오프하면 이제 맥주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고요. 맥주 이름 대신에 칼로리 표시해보고, 칼로리를 표시하면, 그렇죠? 68, 72밖에 안 돼요. 여기가 이제 90, 100선에 걸려 있고, 이건 140, 여기는 170, 그렇죠? 150, 170. 그러니까 칼로리가 이쪽이 높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가 볼까요? 생산가 보면 이쪽이 비싸게 나오겠죠. 0.7 정도인데 0.49, 여기 0.28이고 0.3이고, 그러니까 생산가는 이쪽으로 갈수록 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알코올, 염분 볼까요? 염분, 여기가 염분이 되게 크겠죠. 여기 6, 7, 8, 근데 23, 27, 24 정도 되죠. 염분이, 이 부분이.
자, 이거는 축을 확대하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이건 축선을 뺐다 넣었다. 자, 케이스 설명 온오프인데 이거 보통 뭐 이 정도 상태로 놔두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연분 말고 이제 원래 이름대로 해놓고 이름대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 어떤 맥주를 생산하는 회사가 올림피아 골드라이트라는 이 회사라고 합시다.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 벤치마크 할 맥주 대상이 벅스라고 한다면 이 축을 원점을 자기 회사에다 갖다 놓고 회사 제품에다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눌러서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올림피아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원점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게 되면 이 맥주에 비해서 이 벅스라는 맥주는 알코올 칼로리 생산가는 얼추 비슷해요. 얼추 염분하고 생산가 면에서는 얼추 비슷한데 알코올 칼로리는 이쪽이 훨씬 더 많죠. 네, 이쪽 방향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의 올림피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린이라는 맥주는 기린사에서 만들었나 보죠. 이게 음식만 만드는 먹는 것만 만드는 게 술도 제조하나 봐요. 하여간에 여기는 생산가도 높고 알코올 칼로리도 높죠. 대신에 염분은 올림피아보다 작죠. 염분은 이 방향이니까요. 예. 자, 이와 같이 보는 거고 이걸 누르면 이게 이제 중앙으로 따고 와요. 이렇게 중앙으로 따고 오고 동일하게 자동하면 자동으로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이 사이즈에서 이 가운데로 따고 오죠. 이거 선택하고 중앙 하면 선택된 것이 바로 가운데로 온단 말이에요. 자, 다시 원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 군집화를 하고 그 군집들의 속성을 시각적으로 매우 직관적인 상태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각 집단별로 아노바를 하고 뭘 해도 되지만 그것은 이러한 분석에 비하면 매우 수준이 떨어지죠. 예, 매우 수준이 떨어지고 크다 작다 그냥 흑백 논리에서 이거냐 저거냐 A냐 B냐 크냐 작으냐 이런 관점의 분석 방법이에요. 아노바에서 가설 검증을 해서 평균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런 차이고 이것은 연속적인 시각에서 어느 정도 크고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퍼셉추얼 맵 인지도 같은 이 시각적인 방법론을 활용할 생각을 항상 하시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논문에도 이와 같은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매우 세련된 논문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제가 몇 사람 지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좋았고 박사 논문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 분석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심사위원들이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 심사 받는 학생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니까 매우 단순하지만 세련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개로 해볼까요? 자, 10개로 하면 10개로 쭉 나눠지는데 9 하나 여기 뚝 떨어지고 이쪽 10 떨어졌어요. 네? 자, 8개? 자, 8개로 하면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 8이고 2고 7이
여기 하나 떨어지고 이쪽에 하나 묶이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아노바를 못 하겠죠.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군집화에서 아노바를 통해서 군집 속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즉 한 군집에 하나의 케이스만 소속되는 경우는 비교하기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계산을 못하죠. 분산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순한 아노바를 통해서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런 방법론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군집 분석을 하고 그 군집들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